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에이펙의 기본 가치인 자유무역 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다자 협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복 소재로 만든 옥색 목도리를 두른 이재명 대통령과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정상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박수로 1박 2일 동안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들이 1년 동안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원국들이 에이펙의 기본 가치인 자유무역 질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걸 공동 인식하고 시장 주도적인 자유무역지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폐막 당일 새벽까지도 문안을 고칠 정도로 이견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공동 번영 의지 덕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에이펙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협력 정신을 계승한 여정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차기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발언권을 넘겼고 시 주석은 내년 11월 광동성 선전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期待各位大家明年共赴深圳之约，共商亚太发展大计，共创亚太美好明天。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 협력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습니다. K컬처 열풍 속에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경주 에이펙은 정상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이 올해 에이펙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와 계약서 모두 7건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양국은 각 중앙은행 사이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양국 금융과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확산한 이른바 스캠 사기 범죄에 양국 경찰 당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만찬에 초대해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만찬사에서 시 주석과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건설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이 급변하는 국제 지역 정세 속에 우호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양국 모두 예로부터 즐겨 먹는 김치, 만두, 새우 딤섬과 더불어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인 닭강정과 우리마라 열풍을 반영한 마라소스 전복 요리 등이 제공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에서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실무 협의를 통해 풀어보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한한령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관돼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면 생산적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처음 만난 주변국 정상들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대화를 해보니 걱정이 사라졌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만찬장에서 나눴던 뒷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과거 극우 행보를 근거로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건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실제로 만나보니 어땠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본인을 예로 들어 반박한 겁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 대화해보니 훌륭한 정치인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개별 의원일 때와 국가를 책임지는 총리일 때 언행은 달라야 하고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직시하되 교류,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대일 외교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눴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회의 상징인 나비를 내년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도 날려달라며 한중 관계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소개한 겁니다.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 주석 역시 에이펙 의장직을 넘겨받는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안전과 교통에 특히 신경 썼다며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정리된 것 같다고 마지막 소회를 남겼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결론에 대한 국회 협조 여부를 두고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이 채택된 직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력과 실용 외교를 보여준 역사적 행사다. 의장국 리더십이 돋보였다며 후속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주 선언이 시장 자율성을 살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경제 체질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는 연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출 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제공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승인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관련 협정도 손보겠다며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에 특별법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등 우리와는 다른 미국 측 입장이 나오고 있는 점도 꼬집으며 이면 합의를 했다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안 세부 평가와 법안 처리 속도 등을 놓고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싱가포르 총리와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주에서도 만났던 두 정상은 회담 이후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막판까지 러브콜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말 대신 행동으로 거부했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김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요했습니다. 기획과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하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경주로 향하던 길목에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What could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당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이면엔 북미가 마주 앉던 6년 전과 달리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맹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삼아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핵무력 체급을 더 키우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회동이든 회담이든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아닌 압박에 끌려가듯이 회동에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훗날을 기약하며 경주를 떠났지만 당장 대화 생각이 없는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까지 지원받는 지금을 호기로 삼아 북한은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란 오명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날카로운 정책 질의는 묻히고 정쟁만 유독 도드라졌던 3주였는데 의원들 스스로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의 총평을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사법부수장은 인신공격성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여야는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합니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는 거냐고요. 정쟁과 고성, 막말 끝 파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3주는 이런 나쁘끄러운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조롱 대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나간 자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차지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막판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구설에 오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중심에 섰습니다. 과방이 나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과방위는 민의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국감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동안 숨차게 싸워왔던 시간을 돌아보는 성찰의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양당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물론 묵묵히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긴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국감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묵살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생명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현행법상 규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선관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감 스타가 되어야 할 이들을 뉴스 밖으로 밀어내고 국감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킨 건 안타깝게도 양당 동료 의원들입니다. 화제성을 노린 일부 의원들이 쇼츠 만들기에 여념이 없던 사이 진짜 빛나야 할 국회의 3주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F학점 국감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냉정한 평가, 여의도가 뼈저리게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수처 소속이었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소속이던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해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이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이 전 대표를 구명 로비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 전 사단장과 만났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도 속도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재판부의 속전속결 심리 진행과 더불어 재판장의 법정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까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건 이론은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청탁성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데요. 통일교 측 선물이 김건희 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고 직접 소통하는 등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17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특검법상 1심 선고기한으로 정해진 내년 2월 안에는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통일교 측이 건넨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됐는지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일단 윤 전 본부장 측은 청탁 여부는 직접 다투지 않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물건이 전달됐는지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전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 시작 이후 전성배 씨가 전달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만큼 특검은 관련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 처남 역시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 전 씨 심부름을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가 김 씨 재판과 자신의 재판에서 한 진술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 전 행정관이 물건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을 찾았을 당시 김건희 씨 이름을 봤다거나 영부인 관련 손님이 올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김건희 씨와 전 씨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은 다른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진술을 뒤집은 전 씨 등 다른 재판에서의 주요 증인신문 조서를 윤 전 본부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월요일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흘 정도 추위가 이어지다가 풀리는 사만사온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지난 뒤 날씨가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밤사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강한 북서풍이 유입돼 기온을 다시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지며 월요일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지난주보다 더 내려가 올가을 최저를 기록하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른 초겨울 날씨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10월 중순 이후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이번에도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예년보다 춥다가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최근 주 초반은 춥고 중후반은 날씨가 온화해지는 일종의 사만사온의 날씨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철로 갈 때 보통 나타나는 패턴으로 북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추위를 몰고 온 뒤 사흘 정도 지나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아침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계절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젠걸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겨울이 시작하는 12월까지 온화한 날씨와 차가운 날씨를 주기적으로 오가겠다며 당분간 큰 기온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차는 주차 관리 차량으로 60대 운전자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여파로 오후 6시부터 인근 가구 25호가 정전이 됐고 이 가운데 20호는 이 전기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하남요금소 쪽을 지나던 공항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버스는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버스를 모두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보여 차를 세웠고 그 뒤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고장이나 지연 문제로 승객 탑승을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어제부터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사고 없이 선착장을 오갔지만 인원 제한과 안내 혼선으로 일부 시민이 환불을 받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좁은 선착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강버스가 승선 준비를 마치자 승객들이 분주히 들어갑니다. 잦은 고장으로 승객 탑승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물살을 가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한강 보면서 가니까 너무 기분 좋고 나들이 기분 나서 되게 재밌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원혁이는 어때? 재밌어. 이번 달부터는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정시성을 강조해온 만큼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데 주력했는데 느린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마곡에서 출발한 한강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시속 20km로 천천히 달리다 보니 종착역인 잠실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경치 관광하고 이렇게 물론 출퇴근용으로 조금 아닌 것 같고 단풍 시즌이잖아요.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그래 보기도 좋고 날씨까지 오늘 쾌적하니까 타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출발지가 아닌 중간 선착장에서는 인원 제한으로 타지 못한 승객이 환불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티켓을 사고도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탑승하지 못한 겁니다. 번호표로 인원 제한 해버렸으니까 나는 번호표가 없으니까 지금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기다리시고. 아니, 가려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주말에 나오시고. 별로 안 오고 싶은데. 1시간 반 안에 한 대씩 오니까 사람이 뭐 많이 오잖아요.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놓치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하고 최근 시범 운항 기간 부표 충돌 등 3차례 사고가 났던 만큼 안전 우려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천이나 뭐 약간 야간 운행이나 이런 날은 좀 어떨까 하는 기분은 드네요. 그 접이하라고 할 때에 숙련된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니고 아직 연습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서울시는 크게 걱정할 사고는 아니었다며 관련 문제점을 모두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는 15분 간격의 출퇴근 급행 노선을 포함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하루 32차례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여전히 미뤄지며 늑장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유서에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A 교사가 숨진 지 5달 만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가해 관련자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출된 자료로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이 별도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자료 확인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만 조사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뭐 추가 자료가 제출하거나 발견되면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사 발표 후에 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의 녹취록과 학교 측이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 지연이 진상규명 신뢰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유명 베이글 카페 업체 20대 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해당 업체 사업장에서는 1년 만에 직원 산재 신청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일하던 관리직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졌습니다. 유족 등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즉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로사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더라도 모두 과로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이하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망 신청자 3,002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59명만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베이글 카페 업체 직원의 경우 부검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산재 발생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작년 해당 업체 전체 사업장의 산재 승인은 29건으로 2023년 12건과 비교해 2.4배 많았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잦았던 SPC 삼립의 지난해 산재 승인 11건과 비교해도 2.6배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을 상대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또 휴가 휴일 부여가 적절한지 확인해 20대 청년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조만간 개편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통계를 폐지하자고 하고 야당은 왜 없애느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동률 통계를 조사해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시의성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가 반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통계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을 통계에 돌리고 있다며 통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증거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을 조사하되 발표하지 않는 방향,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그걸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은. 국토부 장관은 일단 통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간 동향의 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만약 통계가 폐지된다면 민간업체 통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가 관람객 24만 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 대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3,300만 달러 수출 협약도 맺어졌습니다. 김범원 기자입니다. 대표적 곡창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농업이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거 LED와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된 것보다 한 30% 정도 생산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는 모두 24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농업박람회도 즐겁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오시는 우리 여수에 오실 우리 전남 도민들도 이렇게 큰 행사와 같이 모두 16개 나라에서 50여 명이 찾은 수출 상담회. 전남 대표 특산물 3,300만 달러어치의 수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나물의 세계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이제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프랑스까지 수출하는 이제 계기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끄는 미래 농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한마당이 됐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였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직접 실물로 만져보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그 관람객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미래의 농업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박람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장 셧다운 기록인 35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4일 지방선거 이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버지니아주 식료품 나눔 창고에서 주민들이 기부한 통조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여파로 미 정부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지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NGO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This shutdown, like there's so many other things that you could have pulled back on, cut off, other than people's food source when they have none.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까지 위기를 맞았지만 셧다운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1기 35일 동안 지속된 최장 셧다운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의 연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며 2026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They've become crazed lunatics. We'd like to see this taken care of rapidly. You have a lot of, we have tremendous support, but it's not even support, it's common sense. 셧다운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로 예정된 미국 지방선거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들은 다음 주 선거 이후 민주당이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뉴욕시 시장과 버지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셧다운 승리를 주장할 기회를 잡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외교부는 테러 단체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 아프리카 말리 전역의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말리에선 알카에다 연계 테러 단체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이 유조차를 공격해 유류 부족 문제가 심해졌고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또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탄자니아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어제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였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겨울처럼 공기가 차가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선을 보였는데 낮에는 10도에 머물면서 종일 공기가 쌀쌀하겠고요. 밤 사이에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다만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그리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 춘천은 4.9도, 대구는 9.4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안동은 12도 선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3에서 8도나 낮겠습니다. 이번에 때이른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